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7월 11일 일요일 오전입니다. 이번 주 이벤트가 제법 많은 한 주인데요. 이번 주 주식시장 전망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지난주 시장 굉장히 좀, 지난주 뭐, 목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 수목금 정도 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힘든 구간을 좀 지나왔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지난 한 주간 놓고 보면, 모두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고점상 신고가인 경우들도 있었었고, 종가상 신고가를 기록한 경우들도 있었죠. 미국 시장도 조정세가 약간 있었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날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되돌림이 나왔었고요. 우리 시장은 그 부분이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반영이 좀 되겠죠. 어느 정도는. 우리 시장은 반면에 지난 수목금 코스피는 그리고 코스닥은 목금 해가지고 조정세가 좀 나왔습니다. 이런 조정세가 우리가 이 조정을 겪는 구간에서는 조금 아픈 상황이긴 합니다만 필요한 조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상승의 가능성을 보였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서 보면 경제지표는 지난주에 나왔던 경제지표들은 대체적으로 혼조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구간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들도 그렇습니다만 지표가 너무 잘 나오는 게 좋지 않습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표가 오히려 예상치보다 조금 약간 모자란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나왔던 부분들 놓고 보게 되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줄었습니다. 반면 장기간 2주 연속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청구건 수는 늘어났죠.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생긴 겁니다. 실업수당에 우리가 지표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회복세를 견조하게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아직 개선세가 조금 둔화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ISM 이 PMI 같은 경우가 예상치보다 좋지 않게 나왔죠. 반면에 채용 공고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지표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적으로 괜찮게 나온 부분, 그러니까 컨센을 상회한 부분과 함께 컨센 하향 부분이 같이 나오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조금 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도 이어질 수 있느냐가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 LG전자 이제 실적 발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이었잖아요.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LG전자 마찬가지고 하락폭이 계속 이어졌어요. 이 부분이 그러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분기 이후에 만약 2분기까지는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3분기 이후부터 실적이 떨어질 거야. 그래서 실적 피크 아웃 우려가 발생을 한다면 떨어질 수 있고 떨어지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정 정도 올라간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올라간 게 없었죠. 올라간 게 없는 상태에서 실적 슈퍼 서프라이즈 나왔고 3분기 이후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이었나요? 목요일 날이었나? 금요일 날 뉴스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었죠. 시중에 삼성전자 3분기도 괜찮다라고. 제가 그 말씀은 지난주부터 계속 드렸어요. 3분기도 괜찮을 거라고. 이런 부분 속에서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의 주가가 계속해서 반응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외국인 기관의 이 계속된 매도로 이번 주는 좀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건 우리 시장,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나, 물론 시총이 원체 크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삼성전자에 같이 얽혀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체인들로. 이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슈퍼 서프라이즈는 그 외에 다른 기업들의, 서프라이즈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번 2분기 실적에서는, 그나마 좀 상당히 우호적인 흐름을 이어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었는데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 그렇다면 이번 주 반영 가능성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굉장히 이제 크게 시장을 짓눌렀던 것 중에 하나가 델타 변이입니다. 델타 플러스인데요. 국내 마찬가지고 글로벌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국내적으로 봤었을 때 거리두기 최고 단계까지 일단 발동이 됐죠. 수도권을 기준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시장 반응이 좀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 그 목요일, 금요일 연장 안 좋았던 부분이 이 부분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뭐 2주간은 지금 이 상황으로 되어야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사상 처음 이런 조치가 나타났다라는 거, 이게 사상 처음이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 정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반응을 했던 것이고, 아마 이 부분은 이번 주 넘어오면서 크게 이 거리두기와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정도의 상황은 나오지 않을 수 있겠다. 물론 뭐 이게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봉쇄가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더군다나 일본 같은 경우에 도쿄올림픽의 무관중 개최가 결정이 났고요. 계속해서 지금 확진자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증가하고 있지만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확진자 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19일부터 해제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큰 시험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이제 한번 향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영국과 비슷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걸 완전히 우리가 두드러 잡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따라서 감기나 독감처럼 같이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잖아요. 싱가포르는 완전 해제를 했죠.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해제를 했죠. 그리고 뭐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병원에서 우리가 치료하거나 아니면 그냥 예방접종 맞는 그런 흐름, 일반적인 그냥 감기나 독감처럼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해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화이자 쪽에서도 백신 부스터샷 연구가 되면 8월 정도부터는 아마 임상 시험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인데, 지금 이 그 부분 미국 쪽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 증시에 일단 영향을 제일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미국 쪽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백신 접종률이 낮은 중서부나 남부 이쪽 지역 쪽, 이제 공화당 우세 지역이잖아요. 이쪽 지역 쪽에서의 접종률이 매우 낮은 상태고,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고, 이 낮은 곳에서 이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플로리다 같은 경우 지금 엄청나게 지금 또 급증 중이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난 한 주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운 주식 시장으로서는 조정을 한번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미국 시장을 놓고 보게 되면 극복을 해 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제가 이 말씀도 몇 번 드렸어요. 이 델타 변이가 확산된다고 하더라도 작년 우리 처음 발생을 했었던 그런 상황처럼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렇게 가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적을 모를 때였습니다. 적군이 도대체 누군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건지 거의 눈을 감고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과 똑같았는데, 지금은 적군이 누군지, 어떻게 침략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 상태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을 계속 지금 방어막을 계속해서 조금씩 쳐나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조정 폭은 일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지금 이 델타 변이의 확산이 지금 최근 우리 시장 2021년 상반기를 지배했던 게 인플레이션이었잖아요. 인플레이션 공포. 그리고 이로 인한 테이퍼링. 이 테이퍼링이 끝나고 나면 바로 그 뒤 금리 인상. 이게 지금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언젠간 가겠죠. 이게 가야 정상적인 거니까 언젠간 가겠죠. 지금 이 부분이 계속해서 조기 테이퍼링, 조기 금리 인상 이쪽으로 계속 넘어왔던 부분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델타 변이의 확산이 이 부분을 조금 진정시킬 수 있는 부분은 될 것 같다. 좀 아쉬운,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고 이거 지금 뭐 계속 확산되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조금씩 우리 지금 하루하루 주식 시장의 상황에서만 놓고 보면
그동안 경제 지표들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는 거 안 좋습니다. 오히려 약간 컨센에 미달되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차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요 얘기는 요 다음 이번 주 주목해봐야 될 이슈에서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었는데, 이거 뭐 말씀을 드렸죠. 별 내용 없을 거라고. 혹시나 하는 게 지금 있어서 우리가 시장이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역시나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냥 넘어갔고요. 옵션 만기일, 이번 옵션 만기일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조금 충격을 좀 받은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이 선물 포지션이 조금 지난 한 달간 좋지 않았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일단 뭐 청산이냐 아니면 롤오버로 이어질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했던 부분인데, 일단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일단 그에 대한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동안 이 부분이 얼마나 또 개선될 수 있는지 상황은 계속해서 주시를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아마 이게 시장의 불안정성과 같이 연결이 돼서 아무래도 이 위험자산에 대한 이 회피 심리가 아니라 회피 심리가 조금 더 강화되는 측면이 한동안 컸기 때문에 그 뭐 주식시장에서의 증시 고점 논란들도 좀 있었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그 부분을 바꿀지 이제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날 미국 시장 급등 나오면서 위험 시장 선호 심리가 조금 더 회복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외국인들 수급도 괜찮을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그런 쪽에서 얼마나 그 이후에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중간중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체크를 해보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난 금요일 밤이었죠. 금요일 밤에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지준율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리커창 총리가 얘기를 했는데, 바로 뭐 금요일 날 저녁에 지준율을 인하를 했습니다. 향후 이 경기와 관련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봐야 될 게요. 지금 파월 의장이, 그러니까 연준이 함부로 지금 테이퍼링을 지금 계속 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 정책이라는 게 한번 딱 정해져서 그 방향성이 나오게 되면 그 방향성으로 계속 가야만 하는 일종의 관성이 있기 때문인데, 이걸 되돌리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는 연준으로 치면 테이퍼링을 올 1월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유동성을 흡수했단 말이에요. 이번 금년 1월부터 흡수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전환한 건데, 그 부분의 방향을 지금 6개월 만에 다시 바꾸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처음 얘기가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 별로 좋지 않게 반응을 했던 겁니다. 이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이거 지금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단순하게 유동성 확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유동성을 계속 흡수했던 정부가 갑자기 유동성을 푼대. 이거 경기 둔화되는 거 아니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일단 반영이 좀 됐던 부분이 있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조금 그나마 이번 주보다는 좀 낙해 보고 있는데, 이 올림픽과 관련한 부분은요, 이번은 도쿄 올림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년 2월 달에 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 있잖아요. 지금 중국이 왜 지준율을 지금 인하를 해가면서 다시 유동성을 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느냐? 물론 델타 변이의 확산과 관련한 부분, 글로벌 경기에 이제 둔화죠. 회복 둔화죠. 이 부분과 더불어 중국 자체도 회복되는 시점에서의 계속해서 유동성 흡수를 통해 가지고 잘못하면 더블dimp 얘기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의 위험성, 거기에 내년 2월에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일단 분위기를 띄워야 합니다. 글로벌적인 분위기를 띄워야 해요. 그런 분위기들을 감안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준율 인하라는 카드를 일단 하나 쓴 거고요. 이후 조금 더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그건 나오면 이제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 주 주목해봐야 될 이슈, 이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부터는 삼성전자나 LG전자도 지난주 반영 못했던 부분을 일정 정도 반영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기업들도
미국 쪽의 실적도 계속해서 나오게 될 텐데 그 실적 괜찮게 나올 걸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 그에 대한 영향도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가 있을 텐데 아마 미국 시장 파월이 그동안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 부분일 겁니다. 미국 시장 회복세 견조하다, 괜찮다. 다만 급격하게 움직이지는 못할 거고 안 할 거고 그렇게는 천천히 할 거야. 이런 식의 이제 흐름으로 요것과 함께 더불어서 두 개를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식으로 주식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역할을 좀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금통위가 15일날 있는데 당연히 뭐 금리 동결은 당연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3분기 또는 4분기 금리 상승, 올해 안에 금리 상승 가능성을 높였고 조기 금리 가능성도 금리 상승 가능성도 있었잖아요. 최근에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글쎄요 이게 이 소수 의견들도 그렇게 강화되는 모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지난달보다 더 강화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본다. 문제는 이제 BOJ 이제 일본 쪽인데요. 일본도 참 지금 이 도쿄 올림픽과 확진자 증가, 무관중 개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 아마 좀 그러니까 이 유동성을 회수하거나 이런 쪽에 움직임이 지난달에 있었잖아요. 예, 있었는데 그 부분은 쑥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벤트들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혹시나 하는 거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FOMC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혹시나 예상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 개라도 안 좋은 얘기가 나오게 되면 시장 반응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에 반응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하나가 걱정되는 거지 그 외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진다.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게 많아서 급등이 나오거나 지수가 그렇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하루하루 돌다리 건너면서 짚으면서 건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더군다나 이제 경제 지표들 있잖아요. CPI, PPI, PEC 이거 지난달까지 계속 쇼크냐 서프라이즈냐 가지고 이것 때문에 시장이 크게 반응을 했던 부분들이잖아요. 요번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금 델타 이 변이가 확산 중이라 하더라도 이 지표들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 시장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제가 여기는 그냥 무난하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부분은 글쎄요 뭐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요건 확인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나올지 정확하게 제가 예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컨센에 맞춰서 나오거나 컨센보다 약간 모자라게 나오는 게 좋다. 아직도 그 말씀은 계속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더 확산되지 않으면 되는데 글로벌적이든 국내적이든 확산되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될 텐데 이건 일단 확진자 수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일단 그 부분은 역시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분명히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단 근본적으로 추세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다음 주 중에 바이든 대통령이 부양책과 관련한 발언이 하나 나올 것 같은데 그 발언이 시장에 좀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흐름을 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주면 조금 더 우호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겠고요. 자, 이번 주 시장 예상은요. 지난주 제 코스피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못 미쳤죠. 이번 주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한번 눌림이 진행됐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등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요 정도 3160포인트에서 3260포인트 정도를 보고 있고요. 코스닥은 거의 제가 말씀드렸던 그 라인을 거의 찍었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1050포인트 찍었기 때문에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점을 아래로 찍었었어요. 지난주하고 똑같이 일단 이렇게 레인지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아마 이번 주부터는 이번 주는 좀 안정을 찾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번 주 키워드는 실적, 경제지표, 파월,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 진정 여부입니다.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문제가 아니고 다음 주 주중 계속 진행되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다음 주 관심 섹터는 역시 반도체 이제 실적 관련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실적주들 개별주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언택트 이쪽은 제가 일단 써드리긴 했는데 이 언택트 쪽은요 1위 1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단기 투자자들은 이거 손을 좀 대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면 너무 이쪽에 치중하는 건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십시오. 마칩니다.